제주도 서쪽 끝 한림읍. 강민우는 5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평생 해녀였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삶.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빈집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외로움도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걸 안다. 밀려왔다 빠져나가길 반복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내 안에 고여버렸다. 민우야, 너 혼자 늙을 거야? 동네 형님들은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힐 때가 많았다. 나는 제주 바다에서 낚시배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돈이 넉넉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난이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무렵 동네 아는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우야, 베트남 여자 한 명 소개해 줄까? 착하고 성실하다던데.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나이 차이도 크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싶었다. 하지만 형님은 이렇게 말했다. 자격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너도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릴린, 28살,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서 왔다고 했다. 영상통화로 처음 본 그녀는 생각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또박또박 발음했다. 나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입니다. 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 나는 물었다. 왜 한국에 오고 싶어요? 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가족, 도와주고 싶어요. 베트남, 돈 없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나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뢰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세 번째 통화에서 린이 물었다. 민우 씨, 왜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외로워서요. 함께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해요. 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무언가 이해하는 기색이 있었다. 2023년 11월 린이 한국에 도착했다. 제주공항 입국장에서 나는 강민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문을 바라보며 나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린이 나타났다.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작은 체구.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나를 발견한 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민우 씨. 네. 안녕하세요. 첫 대면은 생각보다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나는 그저 캐리어를 받아들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린은 내 뒤를 조용히 따라왔다. 차에 타자 린은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의 11월은 바람이 거세고 하늘이 낮았다. 린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느껴졌다. 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린에게 방을 안내했다. 여기가 린 씨 방이에요. 제 방은 저쪽이고요. 감사합니다. 린은 방에 들어가 캐리어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저녁은 간단히 된장찌개와 밥을 차렸다. 린은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찌개를 떠먹었다. 표정이 조금 굳었다. 맵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물을 자주 마셨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부터는 안 맵게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린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다. 베트남어로 중얼거리는 그 소리는 울음 섞인 것처럼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의문이 생겼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린이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했다. 아침마다 책상 앞에 앉아 단어를 외우고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오늘 뭐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피로가 느껴졌다. 문제는 밖에 나갔을 때 시작됐다. 처음으로 함께 마트에 갔을 때였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다. 봉투 필요하세요? 린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대신 대답했다. 네, 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외국인 신부 많이 오네. 저런 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나는 린의 손을 잡고 빠르게 나왔다. 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 마트에 가자고 하면 고개를 저었다. 집에 있을게요. 왜요? 같이 가요. 아니에요. 민우 씨 혼자 가세요. 그때부터 린은 점점 집안에만 머물렀다. 어느 날 린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다. 베트남 국제 전화였다. 린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통화를 마치고 나온 린의 얼굴은 항상 붉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동네 형님이 술자리에서 말했다. 민우야, 조심해야 해. 외국인 신부들 중에 돈만 받아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더라. 형님, 린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야 그렇게 믿겠지.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린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또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울음 섞인 목소리. 혹시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이 한번 들자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린 씨, 요즘 전화 많이 오는데 무슨 일 있어요? 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요? 무슨 일인데 자꾸 전화해요? 그냥 안부 물어요. 안부만요? 그런데 왜 울어요? 린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방에 들어가서 전화해요? 나한테 말 못할 거라도 있어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민우 씨, 믿어줘요. 믿으라고요? 뭘 믿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하잖아요. 그 순간 린이 소리쳤다. 엄마 아파요. 병원 돈 필요해요. 하지만 민우 씨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린 씨, 어제는 미안했어요. 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야 했어요. 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린의 어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웠고 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도 돈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어도 서툴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다. 제가 민우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 씨는 이미 저 때문에 많은 돈 썼어요. 결혼 비용, 비행기 값. 미안해요.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나는 그녀를 의심했다. 그녀가 나를 이용한다고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린 씨, 그럼 말해줬어야죠. 어떻게 말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민우 씨, 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날부터 나는 달라지려고 노력했다. 먼저 린의 어머니 치료비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내 저축 중 일부를 보냈고 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민우 씨,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린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마트에 갈 때도 함께 가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린을 소개했다. 이 사람이 제 아내 린이에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린의 손을 꼭 잡고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옆에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변했다. 특히 옆집 아주머니는 린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린아, 고춧가루는 이만큼 넣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린은 점점 밝아졌다. 그리고 나도 그녀를 통해 배워갔다. 린이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민우 씨, 저 일하고 싶어요. 일요? 무슨 일?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어 연습도 되고 돈도 벌 수 있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린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좋아요. 해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린은 동네 작은 카페에 지원했다. 면접에서 사장님은 린의 서툰 한국어를 듣고 난색을 표했다. 한국말이 많이 서툰데 손님 응대가 가능할까요? 열심히 배울게요. 꼭 잘할 수 있어요. 린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사장님은 한 달 시험 기간을 주겠다고 했다. 린은 매일 카페에 나가 일했다. 처음엔 주문을 잘못 받거나 커피를 엎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메뉴를 외우고 한국어 문장을 연습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나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2달째 되던 어느 날 린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민우 씨, 저 그만두고 싶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손님이 화냈어요. 제가 주문 잘못 받았는데 외국인은 일도 제대로 못하냐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린을 진정시켜야 했다. 린 씨,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린 씨는 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 한국말도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해요. 민우 씨한테 창피해요. 창피할 거 없어요. 린 씨는 정말 대단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린은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자신감을 잃은 표정이었다. 다음 날 나는 린과 함께 카페에 갔다. 사장님을 만나 말했다. 사장님,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사장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중 한 분이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바로 중재했는데 린 씨가 많이 놀랐나 봐요.
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린 씨 노력하는 거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날 이후 리는 다시 카페에 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점점 더 능숙해졌다. 손님들도 그녀의 밝은 미소와 성실함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린 씨, 오늘도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다. 린 씨,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8개월 됐어요. 대단하네요. 한국말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도 화이팅! 리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민우 씨, 오늘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제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린 씨는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제주의 겨울은 바람이 세다. 한라산에 눈이 내리고 바다는 거칠어진다. 리는 처음 겨울을 맞았다. 베트남에서는 눈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민우 씨, 눈 보러 가요. 지금요? 밖에 춥잖아요. 괜찮아요. 저 눈 처음이에요. 우리는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눈이 소복이 쌓인 풍경을 보며 리는 아이처럼 좋아했다. 와, 정말 예뻐요. 리는 눈을 만지고 눈사람을 만들고 내게 눈을 던지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리는 이제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곳이 그녀에게도 집이 되고 있다. 이듬해 봄 린의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왔다. 리는 기뻐하며 울었다. 민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여름 린의 배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우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요? 네.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동시에 정말 기뻐요. 리는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 린과 내가 함께 지은 이름이다. 민은 나에게서 주는 베트남어로 준비된이라는 뜻의 추엔에서 따왔다. 민준이는 내 눈을 닮았고 린의 미소를 닮았다. 우리는 민준이에게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 민준아, 이거 뭐야? 쌀. 베트남어로는 지오. 린은 이제 카페 매니저가 되었다. 사장님은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해 승진시켰다. 린은 새로 들어온 외국인 직원들을 돕고 있다. 처음엔 어렵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여전히 낚시배를 운영한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다. 린과 민준이가 있다. 가끔 린이 말한다. 민우 씨, 저 한국 와서 정말 잘했어요. 나도요. 린 씨 만나서 정말 잘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가끔 싸우기도 하고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 노력이 사랑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주도 서쪽 끝 한림읍.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린은 바람을 타고 이곳에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실어 나른다. 바람의 언어. 그것은 국경도, 언어도, 편견도 넘어선다. 그저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뿌리 내렸다.